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한국사 교사입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은요 18번 모사와 갑자사화, 즉 주제 1번 사화를 발표하실 조듣기 모둠이 들으셔야 되는 디딤 영상입니다. 이 디딤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카테고리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포스트 조선왕조 개관 수업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도 하실 건데요. 그 전에 그 개관 영상을 보셔야지만 이해가는 내용들이 여기 디딤 영상 안에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오세요. 자, 다 보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업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한국사 교과서 133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사림이 성장하여 정치 기반을 장악하다. 여러분들이 수업할 내용입니다. 자, 요 페이지 133페이지 처음부터 그림도 보시고 날개도 보고 표도 보시고요. 맨 마지막 사료까지 전부 다 클리어, 전부 다 꼼꼼히 읽고 디딤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책을 읽고 오셨다면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사림의 정치적 성장을 보기 전에 사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사화가 무엇인가? 바로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림이 어떤 애들인지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사림이라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다시피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을 겁나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던 성리학 공부하는 애시키들 욕했어, 죄송해요. 누구겠어요? 그렇지,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제자들입니다. 정몽주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냐? 바로 얘네들이 까야 되는 존재가 정치 권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냐? 바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 훈구파라고 불렀죠. 자, 얘네들은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애들이에요. 즉 건국을 주도했으니까 무슨 파 사대부야? 그렇지! 급진파 사대부입니다. 자, 얘들아 건국을 했어야 게다가 있잖아, 왕자의 난까지 도왔다니까. 왕자의 난, 태종이 왕 되는 거 도운 거야. 심지어 조카를 죽인 세조가 즉위하는 걸 도왔던 애들입니다. 즉 계유정란에 공을 세웠던 애들이라고. 잘 생각해야. 야, 왕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왕으로 다 만들었던 애들이야. 그리고 왕이 얼마나 얘네들이 이뻤겠어. 아유, 너네 덕분에 내가 왕이 되었도다. 사랑한다. 그래서 토지 주고 먹을 거 주고 노비 주고 다 준 거야. 막 벼슬도 다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각종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개혁 세력이었는데 점차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권력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패한 훈구파를 까기 위해서 누가 등용한 거야? 즉 성종이 등용했던 애들이 누구? 사림이라는 애들인 거야. 피디 정말 더럽게 하죠. 죄송해요. 자,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종직이라는 애를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살인파가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빰빠밤. 자, 종직이 어떤 애냐면 살인파의 대빵입니다. 교과서에 있었어요. 자, 살인파의 대빵이었던 종직이를 등용하면서 살인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냐? 자, 훈구를 잘 깔 수 있는 직장에다가 배치를 해야겠지. 자, 무슨 관직을 줬냐면 3사 보이시나요? 잘? 3사에 언관직이라는 직종에 얘네들을 배치한 거야. 자, 언관직이 뭐냐? 각주에다가 잘 적어놨어요. 언관직 말 그대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관직입니다. 언론기관이 어떤 애들이냐면 임금이나 신하들의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감찰하는 기관이에요. 즉 바른말 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증은아 아니되오십니다. 말이 되나요? 아무튼 아니되옵니다. 아니면은 막 훈구파들, 야 너 뇌물 처받아 먹었지, 야 너 비리 저질렀지, 야 너 이러면 안 돼 임마 하면서 왕한테 꼰질러 바치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을 바로 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사의 언관직에다가 사림을 배치해서 심지어 얘네들이요, 왕이 잘못하는 것도 닦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른말 하는 무리들이니 훈구파애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훈기파애들이 얘네가 이뻐 미워 겁나 싫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냅다 패는 것, 얘네들 밟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그래? 사림이 얘네들한테 밟혀서 화를 입었다.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가 몇 번 일어났게요? 4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화. 네. 4번 일어난 사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실 내용은 바로 요 2개입니다. 어느 왕 때 일어난 사화야? 그렇지, 조선 왕조 개관에서 보고 오셨죠?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들입니다. 자,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화, 무슨 사화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 무오사화, 갑자사화입니다. 다 연산군 때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보고 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무오사화 왜 일어났나요? 연산군 때 일어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일어났게요? 그렇지. 말하신 거 맞나요? 난 분명히 들었는데. 네, 종지기가 쓴 겁니다. 종지기가 쓴 책 조의제문이라는 글 때문에 살인이 제거됩니다. 자, 바른말을 하는 3사의 언관직에 있으면서 바른말을 하는 살인들은요. 성종이 등용을 시켰지만 그의 아들 연산군이 잘못을 저지르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연산군이시여. 자, 부왕이셨던 성종께서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연산군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하고서 옆에서 계속 바른말하는 거야. 연산군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애거든요.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요. 연산군의 폭정, 영산군이라는 애가 어떤 애였는지 꼭 발표하실 때 꼭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친구들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발표 내용 준비하실 때 연산군이 폭정을 저질렀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뭐 영상을 쓰셔도 좋고요.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사례를. 어찌되었든 이 연산군이 잘못한 걸 계속 까다 보니까 사실은 연산군도 살인이 진짜 미워서 얘네를 어떻게 제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문제가 된 거죠. 자, 조의제문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 바로 김종직이 옛날에 쓴 글이야. 옛날에 쓴 글. 내용이 뭐냐면 조의제문이야. 띄어읽기 잘하세요? 오늘따라 글씨가 너무 잘 써지네요. 진짜 명필이죠. 자, 조가 뭐냐면 근조, 애도하다랄 때 쓰는 조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근조를 표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그 장례식장 가면 있는 글자예요. 조자입니다. 조자. 이게 애도한다는 뜻인데 누구를 애도해?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라는 뜻이야. 의제가 누구냐면 저 멀리 중국의 초나라라는 나라에서의 왕인데 얘가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삼촌뻘이었던 얘가 정말 믿고 의지하던 장군이었던 항우가 의제를 폐위시키고 의제를 죽여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요걸 왜 갑자기 아니 저 주원보 옛날 중국의 그 의제를 왜 갑자기 애도를 하냐고 김종직이가. 그렇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 누구? 그렇지, 세조가 누구를 죽인 사건? 그렇지, 자기 종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김종직이 의제에게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세조 나쁜 놈의 시기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종직이는 살인입니다. 살인애들은요, 유교, 성리학의 명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명분에 어긋났다는 뜻으로 세조를 몰래 깐 거예요. 이 몰래 깐 걸 갖다가 갑자기 왜 나타나? 훈구가요, 김종직이 옛날에 썼던 그 조의제문을 갖다가 그 연산군한테 갖다 바친 거야. 자, 연산군이시여, 니도 살인이 싫으시죠? 우리도 살인이 너무 싫은데요. 살인의 대빵이었던 김종직이가요, 요런 글을 썼네요? 하고서 갖고 온 거야. 물론 제자가 사초에 실었다. 조선왕조 실록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 꼰지른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 엄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사림애들을 싸그리 제거한 사건이 무슨 사화? 무오사화예요. 자, 정리합니다. 성종이 죽고요. 연산군이 왕이 올랐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하면서 사림, 자기한테 바른말하는 사림을 탄압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때 같이 적은 나의 친구라 그러죠. 자, 그 살인의 또 다른 적이었던 훈구 애들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연산군에게 갖다 주면서 문제를 삼자 이걸 갖다가 살인을 축출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막 김종직이 부관 참시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요 얘기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무오사화죠. 자, 연산군 너무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얘는 폭정을 일삼았던 미친놈이었죠. 폭군이었습니다. 자, 조의제문, 세조, 뒷담화, 모음집이라는 이 책을 갖다가 훈구 애들이 전하 이 글을 한번 보시옵소서 하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무어라 무엄하다 이래서 무오사화. 다음 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넘어가죠. 자, 무슨 사화? 갑자사화예요.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입니다. 자, 요 갑자사화는 왜 갑자기 일어났느냐? 연산군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연산군은 엄마가 너무 어렸을 때 죽었죠. 우리 엄마는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훈구 애들이 외할머니를 데리고 왔거든. 요 얘기를 반드시 발표해서 해주셔야 돼요. 가슴 아픈 연산군의 이야기. 그래서 이 연산군이 엄마의 죽음, 얘네 엄마가 윤씨였거든. 근데 엄마가 폐위되고 죽었어. 그래서 폐위된 왕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여기에 관계되었던 훈구 애들이랑 사림 애들이 싸그리 죽여버린 걸 갑자사라고 해요. 자, 다시. 즈나 사림이 왕비마마의 패출과 사사를 이제 패출이 이제 쫓아내는 거 사사가 죽였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갑자기 얘기하는가 해서 갑자사와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사 무어라 무어. 네, 갑자사. 자, 어쨌든 결과입니다. 자, 왕이 사화를 일으키면서 사림을 죽였는데 어머 갑자사 때는 세상에 누구도 죽었어? 그렇지. 폐위 윤씨가 폐위되는데 관계되었던 훈구 애들도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훈구 애들이 와, 이 연산군 이거 보게 우리도 죽이네? 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연산군을 쫓아냅니다. 자, 여러분 왕을 쫓아내요. 그거 뭐라 그랬지? 그렇지, 반정이라 그랬죠.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되자 훈구 세력이 왕을 내쫓고 중종을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왕이 됐어요. 중종이. 그래서 무슨 반정? 중종 반정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약 20분까지 15분에서 15분은 조금 짧을 것 같고요. 20분 내외로 요 무호사와 갑자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연산군이 쫓아내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학습지와 수업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무호사, 갑자사를 설명하실 때 꼭 설명하셔야 되는 내용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살인파의 특징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훈구파랑 구분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하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무호사가 왜 일어났는지, 뭐 사료를 봤을 때 이게 무호사인지 갑자사인지 뭐 의사사인지 기묘사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로 갑자사는 왜 일어났는지 둘 다 연산군 때인 것도 말씀 다시 주시고요. 사화는 사실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료를 봤을 때 그게 무슨 사안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 연산군 쫓겨났죠? 무슨 사건으로? 중종 반정으로.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들.